11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아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각종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개관 이후 첫 주말을 맞는 아시아 문화 전당에도 인파가 몰렸습니다. 영광 한빛 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성 폐기물이 다음 달부터 경주 방패장으로 해상을 통해 운송됩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물량이 줄면서 국내 2위 항만 자리를 인천항에 내줄 위기에 놓였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과일도 풍년이 들면서 가격 하락이 현실화돼 국민들의 울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아 광주 전남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개관 후 첫 주말을 맞은 아시아 문화전당에는 많은 체험 인파로 붐볐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동부와 서부를 상징하는 고가 힘껏 충돌하며 승부를 겨룹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수들의 손짓은 빨라지고 고싸움의 열기도 높아집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재인 고싸움은 외국인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이색적인 구경거리입니다. TV에서 보는 걸 현장에서 보니까 재밌고요. 애기랑 보니까 훨씬 더 유익한 것 같아요.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을 기념하는 금남로 축제장은 쌀쌀한 날씨에도 인파가 몰렸습니다. 연주와 체험 행사가 열린 한켠에는 추억의 군고구마 노점이 등장해 인기를 모았습니다. 개관 이후 첫 주말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가족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자갈에 그림을 그리고 놀이를 하듯 문화를 즐기며 어린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일단 시설이 깨끗해서 좋고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로서 너무 기뻐요. 청소년 해양 로봇 페스티벌이 열린 전남대 이호수 캠퍼스는 어린이와 가족 등 1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해양구조대와 해저탐험 등 7개 분야에서 미래의 로봇 과학자들이 치열한 경연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좀 실패했는데 두 번째 성공해서 아주 너무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목포에서는 신안섬 지역 어린이들로 구성된 천사 오케스트라가 연주회를 가졌고 지역 아동센터 학생들은 방과 후 수업을 통해 닦은 기량을 발표회를 통해 선보였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영광 한빛원전 임시 저장고에 보관 중인 방사성 폐기물이 다음 달 초 해상을 통해 경주로 이송됩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 폐기물 전용 운반선인 청정누리호가 오늘 한빛원전 부두에 입항해 방사성 폐기물 선적 작업을 시작해 연말까지 모두 1000드럼을 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광적 일부 주민들이 피해 보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운송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안박 연대 논란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다음 주 초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는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문안박 공동지도부 구성안에 대해 내일 공식 입장을 밝히고 다음 날인 월요일에 광주를 방문해 당 혁신에 관한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문안박 연대를 놓고 호남적 의원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안 전 대표의 광주 토론회에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옛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전북도 의원에게 의원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다음 달에 있을 광주 전남 지방의원들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은 지난 25일 옛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현숙 전북도의원이 제기한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판결에 따라 타의로 당적을 이탈하게 된 이상 의원직이 유지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4일 선고가 예정된 전 광주시의회 이미옥 의원과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 등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 주목됩니다. 광양항에 개항 이래 17년 동안 지켜왔던 컨테이너 물동량 2위 자리를 인천항에 내줄 위기에 처했습니다. EU와 러시아 지역 불황에 따른 수출 감소가 물동량 감소의 주요 원인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광양항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인천항의 27,000 TU 뒤진 187,000 TU입니다. 9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광양항은 국내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2위 자리를 인천항에 내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컨테이너 누적 물동량이 광양항 191만 1000 TU로 인천항보다 4만 2천 TU나 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올해 말 컨테이너 목표 물동량 250만 TU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물론
물동량 2위 자릿수성도 어려워진 것입니다. 저희들도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한 20만 원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인천보다 한 1, 2천 TU에서 많이 한다 하더라도 4만 TU 계획을 줄이기는 좀 힘들 거 아니냐라고 저희들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EU 국가와 러시아 지역의 경기 불황과 여수 산단, 포스코 황양제철소의 수출 감소가 직접적인 물동량 감소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내년도 물동량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머스크가 작년 대비 한 10만 TU가 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래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머스크가 저희들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쨌든 내년에는 물량 회복을 시켜달라 해야 된다 하고 접촉을 했으면 저희들 긍정적인 그 사인도 받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인천항은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 부분 개장과 동남아 물동량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2위 자리를 두고 광양항의 힘겨운 경쟁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5분쯤 목포시 오감동의 목포소방서 부근 사거리에서 시내버스와 1톤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 52살 김모 씨와 화물차 운전자 73살 한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시내버스에는 승객 7명이 타고 있었지만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수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무역보험공사 간부 53살 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비철 금속 수출업자인 전직 경찰관 37살 정모 씨에게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주고 2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씨의 100억 원대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총경과 무역보험공사 직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쌀에 이어 과일 농사도 풍년입니다. 그러나 늘어난 생산량 때문에 가격은 평년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풍년 농사 속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농민들을 조현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장성의 한 사과 농장. 나무마다 잘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올봄 냉해에도 불구하고 여름 내내 날이 좋아 올해도 어느 해 못지않게 작황이 좋습니다. 알은 잘면서 색상도 좀 더 낫고 착색도도 더 낫고 더 올등이 더 맛이 더 있죠. 올해 작년에 비하면. 맛과 향기는 뛰어나지만 생산량이 많지 않아 없어서 못 판다는 장성 사과. 그런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사과 농사가 대풍년이어서 자칫하면 제값을 못 받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공판장에 판매되고 있는 외부 사과들이 약보합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올해 예상되는 사과 생산량은 52만 3천 톤으로 작년보다 10%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다른 주산지 사과의 경우 가격이 많게는 평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감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격이 폭락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올해 단감 생산량은 평년 대비 2.4%가 늘어난 18만 톤이 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산물은 생산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가격이 급락하는데 올해는 사과와 토마토 등 다른 과일들까지 모두 출하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세 반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농가도 도움다고 생각하시고 좀 많이 드셔주는 게 제일 바람이죠. 다른 거. 풍년이 들어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현실. 우리 농촌에 서글프지만 익숙한 풍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범죄 없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밝은 세상 만들기 캠페인이 광주시 남구 주월동에서 펼쳐졌습니다. 오늘 캠페인에는 마을 주민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담장에 그림을 그려놓고 화단을 꾸미며 골목길을 단장했습니다. 밝은 세상 만들기 사업은 인적이 드문 골목을 밝고 깨끗하게 단장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남구의회와 KTNG 전남본부의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고흥군이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오는 30일 SK증권과 한국동서발전, 금호산업 등 국내외 9개 기업과 4,093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주기술 특화 산단과 공우주랜드 조성, 중소형 풍력발전기 공장 건설, 항공센터 비행시험평가 기반 확충 등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이 추진하는 풍력발전소와 에너지 저장장치가 잇따라 건설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올해 초 20메가와트급 풍력발전 시설을 화순군 별산에 완공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20메가와트급 풍력발전단지를 장흥군에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들 신재생에너지 설비에는 각각 4메가와트급과 10메가와트급 에너지 저장장치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전력자원 확보와 관광시설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농림업 총조사가 다음 달 1일 0시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목포시 등 22개 시군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기본 통계로 모든 농가, 임가, 어가가 대상입니다. 조사는 인터넷과 방문 면접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조사 기간에는 증명을 부착한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 통계 조사를 진행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최용림 목포시 의원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조례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목포 공동체가 함께 어른들의 임종을 돌보자는 뜻으로 조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